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현명입니다. 11월 1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지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도지가 빠질 것 같으면 빠르게 물량을 소화하면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봉을 꽉꽉 채워주고 있습니다. 얘가 20%가 넘었거든요. 다시 한번 빠졌지만 빠르게 물량을 채워주고 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상승이 나오면 변동성이 크게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출렁거리면서 물량 소화 과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전고점 돌파가 예정되어 있다. 도지, 이번 상승장은 도지와 비트로부터 시작을 했었죠. 자, 그러면 상승장에 대한 부분, 시장을 판단했을 때 과연 어디까지 갈지 시장을 함께 봐야 되겠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첫 번째로 인플루언서의 자질이야. 도지도 시장에 연관되어 있죠. 시장을 이기는 코인과 종목은 없습니다. 자, 엔비디아 미 증시의 대장이었죠. 얘가 빠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고점권으로 향해 가고 있어. 자, 월봉인데 일봉으로 보시더라도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얘가 AI 미 증시의 버블의 주역이었다. 그 버블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파동이 확장되어 나가는 그 연장선이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얘를 또 빠뜨릴 수가 없겠죠. 자, 보시면 월봉입니다. 얘가 빠그러져야 돼. 얘가 버텨준다면 코인 시장 또한 버텨준다.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이죠. 자, 그동안에 월봉인데요. 상장을 하고 쭉 밀렸지만 단숨에 짧은 기간 동안에 랠리를 보여주면서 이제 고점 돌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그리고 여기에 비트코인과 도지, 얘가 시장을 끌어 나가고 있다. 증시에서는 엔비디아, 얘네가 빠그러져야 시장이 빠그러지겠죠. 이거는 단순히 가격만을 바라봤을 때, 시장을 끌어왔던 대장들을 바라봤을 때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자, 미디어에서 오늘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매크로 관도 정확히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페드 긴축도 안 먹힌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 이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물가와 금리를 밀어 올릴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필터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내재 가치, 경제 펀더멘탈, 매크로를 볼 수 있는 내공이 있어야 돼. 즉, 시황관이 정확히 오랫동안 성립돼 왔어야만 됩니다. 환율, 달러가 강이었죠? 미 국채금리도 뛰었습니다. 한국 주식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진하고 있죠. 위안화 약세와 더불어서. 그러면 달러는 강으로 갈까요? 약으로 갈까요? 국채금리는 횡보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거를 예측할 수가 있어야 돼요. 원화는 강일까요? 하락일까요? 위안화는 강일까요? 하락일까요? 이거를 예측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미디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기반해서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보이게 될지 말입니다. 자,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2017년도 1월부터 2021년도 1월까지 재임 기간이었어. 이번에 2025년도 1월부터 다시 재임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때 뭐 미중 패권 전쟁, 뭐 관세 전쟁 때려라 여러 이슈가 많았잖아요.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2017년부터 2021년 달러는 약을 보였습니다. 그쵸? 그 이전에 달러가 강을 보였어요. 왜? 이때는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 국면과 함께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장기적으로 상승했었기 때문에 이때 증시가 장기적으로 상승했었다. 2018년도 금리가 고점을 찍고 나서 내려오면서 빠가지고 기었다. 국채금리도 스물스물 내려왔었다. 자, 그러면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달러는 강으로 갈까요? 약으로 갈까요? 지금 단기간에 강세를 보였어, 달러가. 그쵸? 지금 미디어에서 보다시피 허나 달러는 약으로 스물스물 내려온다. 미국 국채금리도 스물스물 내려온다. 그 기조에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좋지 않다. 트럼프는 달러의 힘을 빼기 위해서 등판하는 것이다. 트럼프 이전에 바이든 이전에 트럼프 이전에 다시 한번 오바마. 이때부터 미국의 달러의 힘을 빼는 그런 기조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 미 국채 보유고를 원투펀치이죠. 중국과 일본이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스위프트 2.0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서 물가를 급등시킵니다. 연준을 통해서 페드를 통해서 금리를 인상시켰죠. 자이언트 스텝.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시킵니다.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은 다시 한번 시장이 무너질 것 같으면 받쳐냅니다. 마지막 자산시장의 버블을 형성해 나가고 있죠. 달러가 강으로 가면 미국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달러가 간다. 국채금리가 상승한다. 경제 펀더멘털이 받쳐주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시장은 부러지겠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서 받쳤다. 금리 입고로 다시 한번 돈값은요.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입니다.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받쳐주지는 않아. 물가가 올라가 있다가 좀 내려와 있죠. 그래서 금리를 내려서 받쳐주었던 거다. 통화 정책을 통해서. 재정 정책은요, 통화 정책의 일부예요. 통화 정책 안에 재정 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 정부가 계속해서 부양책을 통해서 실물 경제를 받치고 있죠. 일본도 중국도 유럽도 말입니다. 그래서 매크로는 달러 약 스물스물 급하게 내려가면 위험해요. 국채 금리도 스물스물 그리고 하향 안정화. 이게 자산시장에 계속해서 버블로 일어나가는 중심에 있다. 여기에 코인 시장도 원화도 위안화도 강세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 이걸 그려낼 수 있어야 매크로를 정확히 읽어내는 겁니다. 그 안에서 도지와 비트 포함 얘네 또한 계속해서 치고 나가겠죠. 고작 3조 달러. 앞으로 갈 길이 한참 많이 남아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환 이거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이게 블록체인을 통해서 토큰화가 되죠. 그러면 전체 가상자산은 어떻게 되죠?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유아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 더하기 부동산 더하기 채권 더하기 외환 더하기 원자재 더하기 파생상품 이게 가상자산이야. 이거 합친 게 레버리지가 됩니다. 신용 창조가 구축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새로 시장이 1000배 생겨난다. 그리고 지금 도지가 움직이는 겁니다. 도지도 움직이고요. 비트도 움직이고 그리고 이더리움이 거기에 기름을 부을 거라는 거. 이번 알트코인들의 상승장은 바로 이더리움의 키를 가지고 있다. 제 방송 과거로 돌려보세요.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흐름을 읽을 수 있다면 이번 버블장에 실시간 계좌 잔고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내재 가치가 동반되었을 때 그걸 읽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이 시장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 대한민국 최고의 저평가 채널입니다. 실력 대비 너무나 구독자가 작아. 좀 많이 봐야 돈을 많이 벌 텐데 아쉬워. 지금까지는 도지의 단기 중기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시나리오 1 경제 위기 전에 즉 경제 위기 때 대폭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지뿐만 아니라 자산시장에 대폭락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 지난 15년 이상 경제가 버블을 유지해 왔었죠. 그게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축이 대규모로 이동해 나가는 그 기반이 구성되겠지요. 자, 그러면 도지는 단계적으로 중기적으로 펀더멘탈과 함께 내재 가치를 볼 수 있어야 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와 머스크의 콜라보, 정부 효율성 부서, 도지 머스크.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도지를 계속해서 본인의 트위터에 밀어내고 있습니다. 즉 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리포스트를 계속 해주면서 본인의 사업부에 기본 생태계 코인으로서 쓰겠다는 거죠. 스펙스X, X 그리고 테슬라 여기는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고 모든 사업부에서 기본 생태계 코인으로서 활용되게 될 겁니다. 이거를 예측해낼 수 있어야 돼. 스펙스X의 기업 가치는 300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스타링크 300 몇십조, 테슬라 1000 몇백조. 요걸 합치면 지금 도지의 가치가 몇십조이잖아요. 근데 스펙스X가 기업 가치가 공이 몇 개가 붙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 얘의 무대는 우주예요, 우주. 소행성 하나의 가치가 지구 10만 개죠. 그리고 스타쉽을 통해서 이제는 위성이 직접 스타쉽 안에서 개조가 가능합니다. 지구, 땅바닥 안에서 개조하던 게 우주에서 위성을 개조하게 된다는 거죠. 감이 오시나요? 공이 몇 개가 붙게 될지, 3천조일지, 경에 가게 될지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거. 자, 그러면서 지금 경단이라고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러겠죠? 원래 머스크 또한 미친놈이었습니다. 투자로 성공을 하려면 1% 안에 들어가야 돼. 즉,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제 펀더멘탈, 신흥경제 펀더멘탈, 현상과 본질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본질, 원가 경쟁력, 가격 경쟁력, 즉 산업에 대한 근본, 맥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는 R&D에 기반해 왔기 때문에 15년 이상을 하루 모든 시간을 정진해 왔기 때문에 그 구도를 맥을 짚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스펙스X 공이 몇 개가 붙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그 끝을 누구도 알 수 없다. 테슬라 또한 자율주행 플랫폼 로보택시로 판의 게임의 규칙을 바꿔내고 있습니다. FSD 자율주행 플랫폼의 원가 즉 부가가치가 영업이익률이 80%에 육박해요. 이게 세계 최고의 원가 경쟁력입니다.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거. 구글의 웨이모 얘는 라이더입니다. 즉 가격이 2억 원이 넘어간다는 거. 이미 원가 경쟁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 거기에 XAI 거기 플랫폼 인공지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X
슈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트럼프 정부 아래서 확장해나가야 될 속도에 대한 파급력, 이게 어우러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도지의 시총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 그림들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